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고 또 앞으로 더 내릴 가능성도 내비치면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자산가는 은행에 돈을 묶어둘 이유가 없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을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투자와 매매 수요가 일제히 몰리면서 집값이 뛸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별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도 그럴까요? 관련해서 그래프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그래프 중에 빨간색 그래프가 지난 2005년 이후의 기준금리 움직임이고 파란색 그래프는 전국 아파트 값의 직전해 같은 기간 대비 상승률입니다. 아파트 값은 보시는 것처럼 2005년 이후 크게 4번 큰 상승 곡선을 탔는데 이 요동치는 구간의 금리 움직임을 보면 이때는 오르고 이때는 내리고 이때는 또 다시 오르는 등 딱히 특정한 패턴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만 보면 기준금리 인하가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분석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핵심 요인이 아니라면 뭐가 영향을 미칠까요? 여기에 이 노란색 그래프 가계부채를 추가해 봤습니다. 아파트값과 마찬가지로 직전해 같은 기간 대비 상승률을 구해 봤는데요. 가계부채보다 아파트값의 변동폭이 훨씬 위아래로 크기는 하지만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등 부채가 쌓이는 속도가 빨라지면 집값도 빠르게 올랐고 반대로 부채가 천천히 쌓이면 아파트값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난해 1년만 놓고 보면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금리도 올랐고 가계부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졌는데 집값은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을 내니까 이 정도만 오른 거지 서울은 훨씬 큰 폭으로 올랐었죠.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 일단 집값은 금리보다는 부채와 조금 더 큰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최근 내렸지만 강력한 정부의 대출 규제가 살아있으니까 전문가들도 집값이 당장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다만 지난해의 극단적인 예외에서 볼 수 있듯이 집값은 금리만으로도 대출만으로도 움직이지 않고 규제와 심리, 공급과 수요 등 다양한 변수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렸다, 대출이 늘었다 등 한두 가지 변수만 가지고 집값이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이런 섣부른 예측은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